이 모든 일은 10월의 한파특보에서 비롯되었다. 64년 만의 가을 한파였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처음 겪는 기상이변이었다. 설악산의 나무들은 단풍이 들기도 전에 첫눈을 맞았다. 전국의 양상추가 얼어 죽는 바람에 맥도날드가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빼기로 결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종합 감기약이 동났다. 시민들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택배로 배송되는 와중에 옷장에서 패딩 점퍼를 꺼냈다. 얄팍해진 빅맥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베어 물었다. 은협은 셋째 아이를 데리고 피부과 의원에 갔다. 딸아이의 목덜미, 오른쪽 골반, 명치, 왼쪽 가슴 밑에 두드러기가 올라와 있었다. 긁지 말라고 좋기 1000번은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말을 듣는다면 7살이 아니었다. 소연을 꼼짝 못하게 하는 주문, 내년에 학교 안 보낸다는 협박도 먹히지 않았다. 은협은 바디워시를 약산성으로 바꾸고 로션을 기름지고 되직한 것으로 바꿨다. 잠들면 몰래 벙어리 장갑을 끼웠다. 지난 겨울 스키장에서 산 레몬색 앙고라 장갑이었다. 벌써 작았다. 이런 걸 끼고 자면 갇히는 꿈을 꿀 것만 같았다. 긁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침에 두근거리며 이불을 들치면 장갑 두 짝이 여기 그리고 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이불과 잠옷은 아직 여름용이었고 하얀색이었다. 밤사이 피칠갑을 해놓은 모습이 아주 잘 보였다. 은협은 가렵지도 않은 자기 몸을 손톱을 세워 긁었다. 급변한 기온 탓인지 대기가 길었다.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난 병원이었다. 온몸이 붉은 남자가 칠면조 껍질 같은 피부를 벅벅 긁으며 왜 예약을 안 받느냐고 구시렁거렸다. 은협은 자세를 고치는 척 소파에서 엉덩이를 살짝 떼 남자와 거리를 두었다. 소연이 정수기 쪽으로 밀려났다. 오후 12시 50분이었다. 10분 뒤면 병원 점심시간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접수를 받았다. 몇몇 환자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어딘가에서 라면 냄새가 풍겼다. 벽걸이형 텔레비전에 YTN 채널이 송출되었다. 전날 있었던 야당 경선 토론회를 요약해 보도하는 중이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후보 넷이 음성 없이 입을 뻥긋거렸다. 자막으로 추측건대 전직 검찰총장이 나머지 세 후보로부터 비난받는 내용이 주인 듯했다. 간호사가 소연을 호명했다. 벽에서 남자가 본인이 먼저 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아까 소변이 마렵다는 소연을 데리고 화장실에 2번째로 다녀왔는데 역시나 오줌은 나오지 않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순번을 오해한 모양이었다. 소연이 상냥하게도 차례를 양보하려 했다. 아저씨가 먼저 온 것 같다고 했다. 은협은 뻗대는 소연을 끌다시피 하며 진료실로 들어갔다. 소연이 의자에 앉으며 초코파이 같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두툼하고 동그란 갈색 가죽 시트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의사가 무태 안경 뒤로 주름을 만들며 웃었다. 약간 사시였다. 은협이 딸의 티셔츠를 벗겨 환부를 보여주려 하는데 의사가 제지했다. 간호사가 들어오면 보겠다고 했다.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맨살은 제3자의 입회하에 드러내라는 뜻이었다. 혹시 모를 분란의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었고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증거였다.
사시와도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다 은협은 고개를 저어 그 무례한 추측을 몰아냈다. 많이 가려워요?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다. 아니요. 소연이 대답했다. 내 많이 가려워해요. 은협이 끼어들었다. 딸이 부정하고 엄마가 긍정하는 식의 상반된 주장이 몇 차례 이어졌다. 분위기가 법정 같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증인으로서 벽 쪽에 섰다. 은협은 아이의 환부 중 가장 증상이 심한 부위와 가장 성적이지 않은 부위 중에서 고민하다 덜 성적이지만 덜 심하기도 한 목덜미를 아쉬운 마음으로 내보였다. 초코파이 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티셔츠를 살짝 젖히기만 하면 되었다. 간호사 입회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가장 보여주지 않았을 곳이었다. 서비스 센터에서 전자기기가 평소대로 심하게 고장난 상태를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비슷했다. 의사가 심하네요. 하고 놀랐기에 은협은 덩달아 놀랐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어정쩡한 기분에 휩싸였다. 변명하듯 명치, 가슴 및 골반 쪽은 더 심하다고 구두로 설명했다. 의사는 이전에 아토피가 있었는지 물었고 없었다는 답변이 모녀로부터 돌아왔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답이 일치했다. 의사는 한파특보 얘기를 꺼내며 환절기에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혹시 모른다며 알레르기 검사를 권했다. 모녀는 주사실에서 간호사를 기다렸다. 소연은 울부짖기 직전이었다. 달래면 도리어 울음 버튼을 눌린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은협은 아이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력과 공포를 무시했다. 간호사가 납작한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무얼 먹던 중이었는지 입안에 남은 음식물을 우물거렸다. 소연은 엄마에게 애원하는 대신 간호사에게 자신은 주사를 싫어한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간호사 언니, 침착한 태도와는 달리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저는 주사를 싫어하는 편이에요. 주사 아니야. 간호사는 손목을 붙든 채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소연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은협은 요란스럽다고 생각하며 나무 상자를 보았다. 얼마나 대단한 주사이기에 이렇게 모셔오나. 간호사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주사기는 없었다. 똑같은 모양의 갈색 병이 갈색 벨벳 천에 20개가량 누워 있었다. 가지런했고 먼지가 쌓여 오래되어 보였다. 반응을 볼 거예요. 간호사가 포동포동한 팔에 이열 종대로 주사침을 찔러 넣었다. 긴 점선이 두 줄 생겼다. 민첩한 동작이었고 소연은 소매치기 당한 촌뜨기처럼 얼빠진 표정으로 자기 팔을 내려다봤다. 그것도 반응이라면 반응이었다. 간호사가 각각의 용액을 스포이트로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주사실을 나갔다. 라면 혹은 김밥 혹은 샌드위치를 마저 먹기 위해서. 은협은 칠면조 살갗을 지닌 남자가 진료를 받았을지 문득 궁금했다. 의사에게 몸의 어느 부위를 보여주었을지, 간호사가 지켜보는 와중이었을지 아니었을지, 어쩌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다. 나 주사 20번 맞은 거다. 소연이 협상을 시작했다. 엄마를 이겨먹는 게 삶의 유일한 목표인 애였다. 나중에 19번 안 맞을 수 있어.
누구 집 딸내미인지 산수도 잘하네. 은협이 받아 넘겼다. 문이 열렸다. 아까 소연의 팔을 찔러댄 간호사였다. 유니폼 앞섭이 둥글게 젖어 짙은 빛을 띄었다. 국물 같은 게 튀어 물티슈로 지운 모양이었다. 세상에 칠칠치 못한 간호사가 소연의 팔을 살피더니 기쁜 듯 외쳤다. 20가지 항원에 전부 알레르기 반응이네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용액을 올린 자리마다 목이 물린 것처럼 발갛게 부풀어 있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러 뛰어갔다. 이곳은 점심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듯 했다. 편의점이나 미용실과 비슷한 시스템이었다. 은협은 오래 기다려도 좋으니 그들이 편히 앉아 식사를 하기를 바랐다. 의사가 입가를 닦으며 들어왔다. 매운 걸 먹어서인지 소문을 들어서인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엉망이 된 팔뚝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은협은 부당함을 느꼈다. 주사침 때문이에요. 자기 몸을 메모장으로 쓰는 애거든요. 손톱으로 긁으면 글자가 올라와요. 하물며 그렇게 날카로운 걸로 찔러댔는데. 그렇군요. 의사가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은협은 포기했다. 가장 궁금했던 사안을 재빠르게 물었다. 실비되나요? 의사가 엄숙한 얼굴로 고개를 3번 끄덕였다. 이 경우에는요. 은협은 진료비를 수납한 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요청했다. 간호사가 서류를 출력해 스테이플러를 받고 도장을 찍었다. 은협은 불쾌함을 숨긴 채 딸을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 원인 미상의 알레르기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그게 의사 소견이었다. 가려워서 긁는 게 아니라 긁어서 간지럽다는 뜻이었다. 칠면조 살갗을 지닌 남자는 자리에 없었다. 덤프트럭 4대가 병원 건물 앞 왕복 4차로 한쪽을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싸늘한 대기에 덥고 건조한 바람이 일었다. 곧 1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었다. 학세권은 아니었지만 서부 경전철 호재가 있었다.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다 10수년 만에 이루어진 재개발이었다. 안 그래도 막히는 길인데 앞으로는 어떨지 벌써 걱정이었다. 소연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긁었다. 은협은 쓱 하고 바람을 빨아들이는 소리를 냈다. 긁지 마. 1000번 하고도 한 번째 긁지 마. 안 긁었어. 그래, 안 긁었어. 잘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긁지 마. 은협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생각보다 지체되었지만 발걸음은 다이소로 향하고 있었다. 덤프트럭이 다 지나가자마자 아이를 들쳐안고 냅다 도로를 가로질렀다. 신호등이 애매하게 멀어 이쪽으로 건너도 저쪽으로 건너도 동선이 복잡해질 듯했다. 자식 넷을 둔 엄마에게 시간이란까지 생각하다 은협은 빗댈 만한 대상을 찾길 포기했다. 시간이 없었다. 다이소에 새로 들어온 물건 중 괜찮은 게 있는지 살펴보았다. 평일 낮이라 손님이 없었다. 할 일이 없어 나온 게 분명한 할머니 몇이 전부였다. 손님 눈치는 안 보였는데 주인 눈치는 보였다. 은협은 작고 가볍고 파손의 우려가 없으며 여러 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돌아다녔다. 주방 코너에서 나무 수저 세트가 눈에 띄었다. 한 볼로 묶여 포장되어 있었고 1000원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 비슷한 품목이 있는지 검색했다. 똑같은 물건인데 3000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판매자도 많지 않았다. 최저가 3,230원, 배송비 2,500원, 별도 3,000원 이상 무료 배송. 예쁘게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럴듯한 설명을 달면 4,000원까지도 무리는 아닐성 싶었다. 색이 어두우니 젠 스타일이라고 우겨도 좋으리라. 수저를 한 벌만 사는 사람은 드물 것이므로 주문건당 최소 2세트는 기대해 봄직했다. 이모 기다리실 거야. 미니도 기다릴 거야. 소연이 수저에 홀린 엄마의 옷자락을 불안스레 잡아 끌었다. 무심결에 목덜미를 긁었다. 빨리 가자. 은협은 그래 가자 하면서도 계속 수저 세트를 뒤적였다. 나무색이 요즘 취향에 맞게 좀 더 밝았으면 했다. 광택이 적었으면 했다. 짙고 번쩍거리면 자칫 제수용품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 소연이 오줌 마렵다고 보채기 시작했다. 설득의 방법을 바꾼 것이었다. 아까 병원에서 화장실 안 가고 뭐 했느냐고. 아니 2번이나 가지 않았느냐고. 안 싼 건 너라고 혼내자. 시위하듯 목덜미를 긁어댔다. 분명 시위였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고통받으리라는 걸 아는 게 분명했다. 이해는 어쩔 수 없이 은협을 인정해야 했다. 엄마를 조종할 줄 알았다.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소연이 머리핀 코너로 달려갔다. 허섭 쓰레기 같은 분홍색 물건이 포진한 구역이었다.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었는지도. 젓가락으로 헤집은 듯 머리가 지끈거렸다. 은협은 나무 수저 3세트를 뒤집어 제조 공장의 정보를 확인했다.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전화해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일단 하나 사보기로 했다. 그래봤자 1,000원이었다. 게다가 진료비도 돌려받을 테니까. 계산대로 향하여 소연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미적거렸다. 한 발로 종아리를 긁으며 매우 고심하는 기색이었다. 분홍분홍 코너에서 이 분홍과 저 분홍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다. 하도 주물럭거려 손때에 절었을 것 같았다. 소연은 뭘 고르는데 항상 애먹는 편이었다. 가자. 은협은 머리핀 코너로 가 선택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기쁨으로 부푸는 게 느껴졌다. 고민하는 딸애의 옆얼굴이 너무 귀여웠다. 빨갛고 뾰로통하고 거의 땀까지 흘릴 기세였다. 작고 무거운 밀도 높은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릴지도 몰랐다. 아, 이 애를 괴롭힐 때 은협은 가장 살아있었다. 이모 기다리실 거야. 미니도 기다릴 거야. 잠깐만. 똑같이 생긴 분홍 머리핀 2개를 양손 바닥에 얹은 채로 소연이 외쳤다. 글리터와 에나멜의 3개. 도대체 저게 왜 좋을까? 한쪽 종아리가 운동화 밑창에 긁혀 허옇게 일어나 있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저기는 괜찮았었다. 분명 그랬다. 소연은 새 환부를 타고난 성실함으로 개발하는 중이었다. 새 셀 때까지 못 고르면 하나도 못 사. 하나, 둘, 제발. 소연이 애처롭게 삑삑거렸다. 셋.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은협이 마지막 숫자를 셌다. 둘 다 해. 주사도 20방이나 맞았으니까. 머리핀을 쥐느라 펼 수 없는 양손으로 소연이 엄마의 허벅지를 끌어안았다. 얼굴이 배꼽까지 왔다.